그럼 1차 반응부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차 반응이라는 거는 이제 그 반응의 전체 반응 차수가 1차라는 얘기고요. 그럼 이제 이거는 0차 반응도 있어요. 거기 뭐 0차 반응은 제가 쓰진 않았지만 0차 반응도 있습니다. 0차 반응은 뭐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R equal K 어떤 반응물이 있으면 그것에 0차면 이 얘기는 뭐예요? 반응물의 농도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반응 속도가.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예. 속도가 항상 일정한 반응물의 농도하고 상관없는 그런 반응도 있긴 있습니다. 뭐 그건 뭐 다 치고요. 1차 반응. 그리고 K 뭐 A의 1차 반응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제일 간단하게 쓴다면 예, 이렇게 쓸 수가 있겠는데 어떤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가장 간단한 반응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 1차 반응의 대표적인 거는 이제 거기 노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방사성 붕괴 반응이 우리 3절에 나오는 방사성 붕괴 반응이 1차 반응의 대표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절에 그걸 끼워 놓은 거고요. 이 반응 속도 법칙이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양쪽에 우리가 적분 속도 방정식이라는 그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반응물 A가 어떤 생성물이 될 때, 프로덕트가 될 때 그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 속도식을 어떻게 또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랬죠. dt 시간에 따라서 A의 농도가 얼마만큼 감소하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요거하고 이 식하고 위의 식하고 이 두 가지 식이 같은 거니까 역시 이것도 R이었으니까 그걸 갖고 우리가 이제 조금 약간 어떤 조작을 합니다. 어떤 조작을 하냐면 노트에 나온 것처럼 일단 한번 다시 쓰죠. 마이너스 dt dA equal ka 그러면 이제 이건 A의 변화죠. da란 건 A의 변화. 그러면 A의 A의 농도의 변화니까 농도를 다 같은 쪽으로 다 몰아요. 농도는. 그럼 얘 이쪽으로 보내면 나눠주면 K DT는 이쪽으로 곱해주고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뭐 마이너스를 양쪽에 마이너스를 곱해줘갖고 여기 플러스 만들고 여기 마이너스 해주면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양변에 적분을 취해요. 적분을 취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이제 뭐랄까요? A의 농도가 뭐 T 여기 구하는 A0라고 써놨는데 이건 처음 농도, 초기 농도고요. 그 다음에 A 이렇게 써놨는데 끝 구간은 시간 처음에서부터 시간 T까지 T가 흐른 다음에 그때 A의 농도예요. 그러니까 좀 줄어든 농도겠죠. 예. 이건 A0는 처음에 그 초기 농도고 그 다음에 이건 T에서의 농도. 그래서 그 두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이건 뭐예요? 이 적분 왼쪽에 있는 적분은 뭡니까? 그 인테그랄 x분의 1 dx 이거죠? 이런 형태죠? a가 x로 두면 이런 형태예요. 이거 dx를 여기다 쓴 것 뿐이에요. 예, 다른 거 없고. 그럼 뭐예요? 이거? ln 있죠? lnx 된 거죠? 마이너스 lnx lnx가 됩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적용시키면 ln 이제 저항이 lnx가 아니라 a가 되면서 그것이 이제 구간이 a0부터 a까지 농도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 여기는 t에 대해서 한 거니까 k는 상수니까 그죠? 앞으로 그냥 나옵니다. k
그 다음에 인테그럴 dx는 x니까 이렇게 x 플러스 c니까 그대로 쓰면 됩니다. t가 나오겠죠? t인데 이것이 0부터 t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 해주면 ln a 끝구간 빼기 처음 구간 a0 equal 마이너스 k t 빼기 0이니까 그냥 그대로 요것만 쓰시면 돼요. 그러면 로그에 마이너스면 어떻게 되죠? 그죠? 로그에 마이너스면 분수꼴이 돼요. 더하기면 곱하기 꼴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밑에 게 A0가 이게 내려가고, A, 이렇게 됩니다. 요것이 마이너스 KT가 돼요. 그럼 이제 노트에 나온 거하고 이제 같은 형태로 되겠죠? 결론적으로 나와 있는 그 중간 과정을 제가 빼버린 겁니다, 거기는. 이렇게 해서 요거를 정리를, 어떻게 또 정리를 할 수 있냐면, LNA에 대해서, 마이너스 KT, 여기서 요식으로부터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고, 요거를 이제 A에 대해서 A를 두고 요걸 이렇게 이항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ln A0. 그럼 ln A0는 이건 처음에 만든 그 어떤 그 초기 농도 값이니까 어떤 상수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A는 여기서 ln A의 이 A의 농도는 시간 t가 흘렀을 때의 농도고, 그래서 우리가 시간 t가 흘렀을 때의 농도를 계산을 하려면 이렇게 적분속도 법칙을 적분속도 방정식을 구해서 거기에 그거를 갖고 적용을 시켜야 돼요. 예. 그러니까 초기 농도, 아까는 우리가 반응 차수 구하고 뭐 이렇게 할 때는 그 중간에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뭐 그런 거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고 단지 초기 농도만 갖고 그 아까 데이터 여기 테이블 6개까지 나온 거 있죠?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건 다 그 반응 그 A의 뭐 각 A의 초기 농도, B의 초기 농도거든요. 초기 농도라는 거는 내가 용액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실험하기 전에.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부어갖고 반응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인 적분속도 법칙은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t가 흘렀을 때, 처음에 초기 농도는, 이 초기 농도 값은 몰라도 돼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떤 면에서. 근데 이제 시간이 t가 흘렀을 때의 농도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을 예측을 할 때는, 시간이 흐르는 다음에 농도, 그걸 예측할 때는 이런 적분속도 방정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또 아까 한 것처럼 LNA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y equal ax 플러스 b 똑같은 꼴로 이게 y고 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이런 꼴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도상수 값을 여기 역시 기울기로부터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또 뭘 구할 수 있냐면, 그러면 이제 시간 t가 흘렀을 때의 농도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농도가 처음 농도의 절반까지 걸리는 데는 시간이 얼마만큼 걸리겠느냐라는 걸 역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 관계를 갖고. 그럼 그거 어떻게 계산하겠느냐? 이렇게 목소리에 장기가 가지고 있겠네. 보세요. 일단, 적분을 할 때, A0가 반이 되는 거죠? 2분의 1 A0까지 걸리는데, 드는 시간을 측정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K 그때 2분의 1까지 되는 시간을 우리가 표기를 그냥 2분의 1이 되는 지점까지의 시간이다. 이렇게 T 2분의 1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뭐 이거는 똑같은 거니까 여기다가 사실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요 식에다가 대입하면 되는데 대입을 할까요? 뭐 적분한 건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A0가 있고 이 농도가 요 농도가 A0의
2분의 1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라는 얘기 있거든요. 그럼 그게 마이너스 k t가 요 t가 이제 t 2분의 1이 되는 거죠. 예, 반감기. 우리가 그걸 반감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요거 이제 어떻게 돼요? 2분의 1 앞으로 나가죠? 예, 앞으로, ln 2가 되는 거죠, ln 2. 그리고 ln 2분의 1이니까 이것이 결국 마이너스 ln 2가 되는 거죠. 분수니까. 그죠? 분수, 역수니까. 2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ln 2가 돼요. 그러면 이제 뭐 그렇다 치고, 그럼 다시 이건 중간 과정이고요. 마이너스 ln 2 플러스 ln a0분의 a0니까 여기서 2분의 1만 바깥으로 이제 나간 겁니다. 분리를 시켜준 거예요. 곱하기니까.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k t 2분의 1 이렇게 되면 위아래 분모 똑같죠, 그죠? 그럼 1이죠. ln 1이면 얼마예요? 로그 1이면 0이에요. 0. 0입니다. 이거 이 항이 없어져요. 다. 완전 없어져요. 그러면 t 2분의 1은 여기 마이너스니까 다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요. k분의 ln 2가 되죠. 이렇게. 요것이 반감기예요. 그러니까 1차 반응에서 어떤 반응이 반응 속도 상수가 1차 반응 1차다. 그러면 그 1차 반응에서 처음 농도부터 그 처음 농도의 반응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 또 여기서 특징을 뭐냐면 ln2는 0.693 이 정도 돼요. 거기서 제 노트에는 아마 0.693으로 되어 있습니다. ln2 정확하게는 ln2입니다. ln2. 요 특징을 보면은 여기에는 이 반감기에는 아무런 항도 없어요. 그 다 K값 상수죠. ln2도 상수고, 그러니까 반응물의 농도항이 여기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그 반응물의 농도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그것이 1차 반응의 하나의 또 특징입니다. 특징. 1차 반응이면 항상 그래요. 예, 예외적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반감기가 초기 농도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 상관이 없고 항상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결정이 된다 그러면 그 반응은 거꾸로 1차 반응이라고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1차 반응의 경우 항상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거기 이제 예제를 한번 보면 45도씨에서 N2O5가 0.4몰 농도이고 N2O5 분해 속도는 이렇다. 그래서 그 반응에 이 반응의 1차 반응 속도 상수와 반감기를 구하라. 1차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1차 반응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뭐 속도 상수가 어떻게 구해요? 반응 속도 법칙이 R은 K 그 다음에 N2O5의 분해 반응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반응 속도 법칙이. 그죠? 이거의 1차니까 이게 1차죠.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반응 속도 법칙입니다. 그러면 뭘 구하라고요? 속도 상수 K 값은 N2O5의 농도분의 R. 그렇게 하면 뭐예요? N2O5 농도 얼마? 0.4몰. R 값 2.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니까 이렇게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대충 얼마 나오면 6.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반감기를 구하려면 T분의 1은 K분의 ln 2니까 여기서 K값 그래서 구한 거거든요.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약 1108.8분이 나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제 노트에 답하고요. 여러분이 계산한 답하고 소수점 소수점 이하 자리나 하여튼 그 답의 끝자리부터 몇 개는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유효수점을 어떻게 다르게 처리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LN1은 뭐냐 0.693을 또 처리하면 또 답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푸는 과정만 맞으면 됩니다. 예, 그렇게 1차 반응의 법칙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얘기했고요. 지금 제가 좀 아까 여기 나왔던 적분 하는 거는 기본적인 우리 적분이잖아요. 그죠? 다른 거 없죠? 그냥 x분의 1은 적분이고, 그거니까, 그 다음에 로그 수하는 거, 이거 앞에서 제가 몇 번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 1차 반응의 대표적인 그 반응 종류가 3절에 나와 있는 방사성 붕괴입니다. 방사성 붕괴. 여기 보시면 설명이 쭉 있는데, 방사성 붕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굳이 안 하겠습니다. 거기 정리된 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세요. 특별히 제가 핵반응 쪽으로 어떤 특별한 지식이 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 핵반응 종류와 그 내용을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걸 보시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끔 어떤 알파 붕괴가 뭔지, 베타 붕괴가 뭔지, 알파 붕괴와 베타 붕괴 정도만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런 걸 가끔 질문하는 문제도 있더라고요. 학교에 따라서. 거의 나오진 않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거기 이제 방사성 붕괴 속도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야 됩니다. 방사성 붕괴 속도. 그 노트에 보시면은 또 거기 감마선 붕괴 부분에 보면 가로만 쳐져 있고 비어 있죠. 예. 거기 보시면은 첫 번째 가로에는 뭐냐면 들뜬 상태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가로에는 바닥 상태. 근데 뭐가 좀 많이 빠졌네요, 이상하게. 제가 추가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타 붕괴는 제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전자의 방출, 거기 보시면 맨 끝에 0하고 플러스 1만 있죠. 응? 양전자 방출에 0하고 플러스 1만 있죠. 거기 0하고 플러스 1이 베타예요. 베타로 표현하시면 돼요. 여기 옆에 이렇게 베타를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전자 포획해갖고 플러스 X 이렇게 나오죠. X 나오죠. 거기 X의 옆에 그냥 X선, 우리가 말하는 X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감마선 붕괴에서 역시 첫 번째 가로는 들뜬 상태라고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0하고 또 마이너스 1이 있을 거예요. 이것 옆에 베타를 또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 가로에는 바닥 상태라고 써주시면 돼요. 바닥 상태. 그리고 예, 그렇게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빠졌네요. 왜 그런지. 방사성 붕괴 속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1차 반응이에요. 딴 얘기는 없습니다. 1차 반응인데 1차 반응을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방사성 붕괴 반응에서 반감기 구하는 식, 그건 외우세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런데 한 번은 제가 했던 것처럼 한 번은 해보고 손으로 직접 반감기 유도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냥 외워버리세요. 맨날 그렇게 할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반감기 K분의 LN2 또는 K분의 0.693이다. 그렇게 외워두시고요. 1차 반응을 적용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방사성 원소의 양을 갖고 우리가 얘기를, 속도 법칙, 거기 노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ln x분의 x0 equal kt 이렇게 썼어요. 이거는 좀 전에 했던 것처럼 x0분의 x
그 마이너스 KT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분자 분모가 바뀌니까 그죠? 분자 분모 바뀌 여기는 x0 마이너스 x고 여기는 x 마이너스 x0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요거 이제 양쪽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이거 바뀌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분자 분모가 바뀌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뭐 이건 x0는 초기 양이고 x는 어떤 시간이 t가 흘렀을 때 그 양이에요. 예. 그렇게 그것이고 그 외에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그대로 1차 반응 적용 요식에 준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대신 이제 이 x라는 것이 뭐 특정한 건 아니고 그 방사성 원소의 양이라는 거, 그것만 이제 적용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 이제 예제를 보시면 원자핵 폭발 때 생기는 가장 치명적인 방사성 동위 원소 중에 하나는 스트론튬인데 이것이 1000g이 5년 동안 붕괴하면 0.887g이 남는데요. 그때 이것의 붕괴 속도 상수 K를 구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K라는 거는 우리가 반응 속도 상수인데 방사성은 붕괴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속도 상수 이름을 그냥 붕괴 속도 상수 뭐 이렇게도 이름을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반응의 종류 이름을 대입을 하는 거니까 뭐 특별하게 다르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속도 상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속도 상수 K를 구하라는 거니까 뭐 그러면 지금 처음의 양이 1g이죠. 1.000g. 그 다음에 5년이라는 시간 t가 5년 지나는 거고 그때 양이 0.887이니까 이 의식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t 시간 그죠? 요 t가 그 흐른 시간이잖아요. 지나간 시간. 경과된 시간이고 이게 x가 1.000g, 그다음에 x0가 0.887g. 그리고 여기 t가 5년.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거를 굳이 뭐 5년이라고 된 거를 뭐 분으로 고치고 초로 보고 이런 건 아닙니다. 방사성 붕괴는 그대로 그 대신 단위는 분명하게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YR을 이렇게 약해서 이렇게 쓰거든요. 2여 같은 경우는 연 단위는 그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월 단위로는 얘기 별로 거의 안 하는데 월 단위 얘기하죠. 합시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쓰니까 그 단위를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5year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t에다가 그렇게 해서 k 값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t분의 이제 ln 1.000 g분의 0.887인가요? 네, 887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 양은 우리 앞에서는 농도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꼭 농도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과된 양, 어떤 방사성 붕괴에서는 그냥 양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곳에 그렇게 해서 속도 상수 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도 상수를 구했으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속도 법칙이 결정된 거잖아요, 그죠? 속도 법칙이 결정되면 시간 t가 흘렀을 때 우리가 얼만큼 또 양이 남아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고 여기 B에서는 뭐냐면 100년 동안 붕괴하면 몇 g이 남겠냐 5년 동안 그렇고 100년이면 이 t가 100년일 때 어떻게 되겠느냐 예측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K값을 여기서 지금 구해놨으니까 처음 값은 1.00이고 그렇게 해서 X0 값을 구하면 돼요. 어떻게 구할까요? 아니 X0에 제가 거꾸로 했네요. 그죠? 이것도 거꾸로 했죠? 예, 거꾸로 했습니다. 여기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거꾸로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ln x를 구해야 되니까, ln x분의 x0가 1.000g이고, 그 다음에 k 값은 우리가, 제가 계산, 답이 어느 정도냐면, K 값이 A번에서 구하면 2.4 곱하기 10의 제곱 한 10의 마이너스 2승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1 이렇게 K 값이 나옵니다. 곱하기 몇 년이요? 100년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요? 이것도 안 해보면 어렵습니다. 그죠? 이게 ln1이죠? 결국은 ln1 마이너스 ln x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ln1이면 제로죠? 그러니까 lnx 여기다가 x는 여기다 마이너스 곱해주면 되겠고 여기 10의 제곱 이게 없어지니까 2.4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4 근데 x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4승이에요. 계산기 보시면 이것이 2가 있어요. 2. 그러니까 로그 x면 로그 x가 2.4다 그러면 x가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2.4승이지만 ln이면 익스포넨셜로 쓰는 거예요. 2로. 예. 여기 다른 겁니다. 이거 밑이 2인 거니까. 예. 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그렇게 계산하니까 그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답이 뭐 얼마나 한 0.091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답 딱 써드리면 중간에 이런 거 계산하려면 힘드실 때도 있어요. 가끔. 그러니까 제가 굳이 써드리는 거니까 써드리는 거는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저거는. 계산기, 실제로 수식에다가 값을 대입한 다음에 그걸 계산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울 때 있어요.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이제 뒤에 보면 좀 나올 텐데, 이따가 얘기할게요. 다른 차수의 4절로 가면요. 그렇게 해서 일단 그 방사수 붕괴는 1차 반응이고, 1차 반응의 그 룰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방사수 붕괴 내용 몇 가지 종류 나온 거, 그것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차수의 반응, 1차 말고, 1차 반응이 제일 대표적인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0차 반응이 여기 있고요. 0차 반응, 그 다음에 2차 반응이 있습니다. 2차 반응도, 2차 반응만 돼도 조금 경우수가 몇 가지가 되고,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2차입니다. 단순하게 A라는 놈이 그냥 반응해서 프로덕트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A하고 B하고 반응해서 프로덕트가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 경우도 2차 반응이 될 수도 있고 이 경우도 2차 반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좀 복잡한 것이 여기서는 이제 K A의 제곱 이렇게 써버리면 돼요. 2차 반응이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K A B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변수가 두 개가 돼버리면 아까 우리 1차 반응에서 유도했던 적분속도 법칙 그거 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뭐 그렇게 복잡한 것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 뭐 그렇게, 그것도 할 수는 있어요. 수학적으로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냥 위에 거를 적용을 그냥 합니다. 예. 한 가지 물질의 농도에 대해서 2차 반응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2차 반응 중에서 제일 간단한 경우입니다. 예. 그것이 이제, 내용인데, 그럼 아까하고 똑같아요. R은 K, A 제곱 이것이 마이너스 DT분의 D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시간에 따라 어떻게 감소하느냐 그 얘기니까 1차 반응에서 했던 내용하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뭐 역시 이 농도 값을 여기다가 일로 가면 돼요. A의 농도, 그다음에 T, DT 일로 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D 이것도 저쪽으로 넘기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K DT 이렇게 되겠죠? 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 뭡니까? 이제 여기 양쪽에 다 적분을
해줍니다. 적분을. 이렇게. 역시 A 제로부터 A까지 시간 T가 흘렀을 때의 농도 A까지 역시 0부터 T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거 저희 적분의 A죠. 이거 어떻게 돼요? ln 인테그랄 x 제곱분의 1 dx는 어떻게 되죠? 뭐 적분하면 x제곱분의 1이 되죠? 뭐 미분하면 x제곱분의 1이 되죠?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죠? 다 잊어버리셨어요? 저도 잊어버릴 뻔했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이 안 나면 뭘 미분하면 이게 될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됩니다. x제곱분의 1은 마이너스 x분의 1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다 적용시키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흰색으로 쓰면 마이너스 x-a a 집어넣으면 되죠. a분의 1이고 그것이 어디까지? a0부터 a까지 변이가 구간이 마이너스 k 역시 여기서는 그냥 그대로 t가 나오고요. t 0부터 t까지지만 그럼 이제 요거 구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a분의 1 대입해서 빼기 또 마이너스 a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역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 kt가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 노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a분의 1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넘겨주면 마이너스고 a0분의 1 마이너스 a제분의 1이 되니까 양쪽에 다 마이너스를 곱해줘버리면 이렇게 kt 플러스 a0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까 똑같죠? y equal ax 플러스 b y equal ax 플러스 b 꼴로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속도함수 시간에 따라서 농도가 어떻게 변하든지 체크를 하면은 우리가 속도함수 구할 수 있는 거죠. 그 시간에서의 농도값을 알면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기울기로부터 속도함수를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t하고 a분의 1에 대해서 이제 그 그래프를 그려야겠죠. 저기서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반감기 어떻게 구하냐? 반감기 여기다 대입해야죠. 여기다가 대입하는 게 제일 빠르죠. 요거 a 대신에 뭐예요? a 제로에 2분의 1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a 제로분의 2 이렇게 되죠. 플러스 a 제로분의 1 이퀄 마이너스 kt 2분의 1 이렇게 맞나요? 맞죠? 그럼 마이너스 양쪽에 그러면 이거 하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곱해주면 결국은 a0 1은 k t 2분의 1을 해서 t 2분의 1은 k a 0분의 1이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예. 그러면 보세요. 이제 1차 반응하고 좀 다른 거는 1차 반응에서는 반감기라는 것이 그 반응물의 농도하고 전혀 상관없어. 초기 농도하고 전혀 상관없었거든요. 2차 반응에서는 요 A0 초기 농도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것이 또 이제 1차 반응과의 좀 다른 점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논리는 똑같죠? 아까 1차 반응에 했던 건 똑같은 식으로 시작해갖고 적분해주고 적분할 때만 이제 뭐 x제곱분의 1이냐 아니면 아까는 x분의 1이냐에 따라서 적분 내용이 달라지는 것 뿐이지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두 번째 이렇게 돼버리면 좀 복잡해져요. 두 개가 돼버리니까 변수가 두 개 돼버리니까 좀 복잡해져요. 그런 경우는 너무 복잡해서 일단 생략을 합니다. 예.
다음에 충돌 이론. 맨 처음에 제가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충돌을 해요. 그 내용이 이제 충돌 이론이라는 건데, 그래서 분자들이 반드시 반응 물질 분자들이 서로 충돌을 해야지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단순하게 그냥 충돌만 한다고 모두 반응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예. 그 반응이 어떤 때 화학 반응이 발생하는지 그 두 번째 리스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명히 반응이 일어나려면 충돌은 해야 돼요. 충돌은 해야 되고. 근데 충돌할 때 그냥 뭐 아무렇게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그 충돌하는 두 입자의 에너지가 그 에너지적으로 충분해야지만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놈들이 충돌을 해야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것도 간단하게 뭐 그런 에너지만 갖고 있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는 이제 어떤 적절한 배양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위치로 반응을 해야지 실제로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유효 충돌,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방향과 에너지를 적절한 방향과 적절한 충분한 에너지를 갖고 충돌을 해야지만 실제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적절한 에너지라는 것이, 어느 정도 충분한 에너지라는 것이 뭐냐. 그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충분한 에너지의 어떤 요구 조건은 우리가 연력학에서도 그렇게 했었고요. A하고 B하고 반응하는 반응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성물이 있어요. 발열 반응이라고 합시다. 아무튼 상관없어요. 발열 반응이 됐던 흡열 반응이 됐던. 그러면 여기서 그냥 직접 이렇게 가지는 않고요. 중간에 얘가 반응 경로라는 걸 우리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반응이 일어나는지 에너지적으로 이렇게 프로필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계산도 할 수가 있어요. 계산도 할 수가 있는데 이론적으로. 아무튼 실험적으로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어떤 큰 에너지 장벽을 넘어야지만 생성물이 돼요. 요 에너지, 요 차이의 에너지가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활성화 에너지예요. 6절에. 네. 그래서 액티베이션 에너지에서 EA로 표현합니다. 보통 EA 아래집자 A로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활성화 에너지 장벽을 넘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충돌했을 때 갖고 있어야지만 그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웃긴 것이 여기 꼭대기에 와서 무조건 이렇게 가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역으로. 다시 갔다가 다시 원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일단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상태, 제일 에너지 높은 상태에 있는 화합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A, 표기해놓은 B에 넣고 이렇게 별 표시 표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활성화 착물이라고 얘기합니다. Activated Complex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이 활성화 착물은 굉장히 에너지가 제일 높은 상태니까 이 상태 경로에서 제일 높은 상태니까 굉장히 불안정해요. 에너지 높기 때문에 불안정하고 그래서 일시적으로밖에 안 나타나요. 순간적으로 없어져요. 그냥 올라갔다가 왼쪽으로 가든 그러니까 반응물로 가든 다시 생성물 쪽으로 가든 없어져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측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이제 측정을 하는데 아무튼 이제 활성 에너지는 그렇다는 건데요. 그게 아레니우스가 예전에 이제 오래전에 아레니우스가 어떤 경우에만 화학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했냐면 좀 전에 화학 반응 발생하는 조건 중에서 특정 에너지 이상의 특정값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충돌할 때만 이제 화학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하나의 방정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아레니우스 방정식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 K 속도상수 K는 A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2a over rt 이런 아레니우스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뭐 외우시는 게 좋겠죠. 뭐 특별하게 이걸 유도를 할 수 있는 일반학에서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 없으니까 외우셔야 되는데 뭐 그래서 속도상수 반응 속도상수는 a 이거는 뭐냐면 얼마만큼 자주 충돌을 하냐 자집률이라고 얘기해요. 뭐 자집률 프리퀀시 팩터라고 얘기합니다. 자집률이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얼마만큼 자주 충돌을 하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뭐 익스포넨셜 위에 붙어있는 EA는 이 활성화 에너지 값이고요. R은 기체장수, T는 온도. 그러니까 속도상수는 온도에 따라서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온도에 따라 달라져요. 요것이 이제 아레니우스 방정식이에요. 활성화 에너지와 속도상수의 관계. 활성화 에너지와 반응 속도의 관계. 결국은 이게 속도상수가 반응 속도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활성화 에너지와 반응 속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그러면 요걸 이제 좀 변형을 해요. 어떻게 또 변형을 하냐면 양변에 또 로그를 취합니다. ln을 취할까요? lnk는 여기 익스포넨셜이 있으니까 ln을 취합니다. 로그를 안 취하고. 그러면 이거 곱이니까 lna 플러스 ln이니까 마이너스 다 없어지고 2a over rt 요것만 남죠. 여기다가 ln exponential 마이너스 2a over rt니까 이거는 나가고 그러면 마이너스 2a over rt 그다음에 ln 2가 돼버리니까 ln 2는 밑하고 이거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1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요것만 남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lnk는 lna 플러스 이거 이제 다시 정리합시다. 그러면 제 노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똑같이 쓰죠. 마이너스 rt분의 2a 플러스 ln a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활성화 에너지와 활성화 에너지 그 다음에 다시요. 이렇게 해서 요 식을 그냥 이용을 해도 상관없는데 온도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활성화 에너지는 그 반응에서 한 가지예요. 한 가지인데 요 T 온도에 따라서 속도상수가 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T분의 1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화학은 단순해요. 어떤 면에서는 T분의 1에 대해서 lnk 이렇게 해서 점찍 끈 다음에 찾아갖고 그 직선의 기울기가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그런 식으로 이용하면 되겠고 그 다음 식은 뭐냐면 이 식을 지금 이제 저는 온도 여기 몇 개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걸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T1일 때 그러니까 어떤 특정 온도 T1일 때 속도상수 K1이 있을 테고 그러면 이 T2일 때 K2 값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써보세요. lnk2 equal 마이너스 rt 2분의 2a 플러스 ln a 이렇게 되거든요. 온도 T2일 때 K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두 식을 나눠줘요. 이 식을 빼줍니다. 빼주든지 나눠주면 돼요. 빼면 이 두 식을 위에서 아래 식을 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등호 왼쪽하고 등호 오른쪽하고 각각 따로따로 해주면 lnk1 마이너스 lnk2 이퀄 뭐예요? lna 똑같으니까 이거는 빼주면 없어지죠? 요거 두 개만 빼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r분의 2a는 똑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r분의 2a는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위에 게 마이너스 뺐으니까 t분의 1 밑에 게 빼준 거니까 마이너스 t2분의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간단하게 쓴다면 ln k2분의 k1은 마이너스 r분의
EA T1 마이너스 T2 이렇게 돼요. 요거 이제 최종적 식인데 이건 먼저 이걸 뒤집으면 여기 마이너스가 없어질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건 뭐 상황 때 다른데 제가 노트에는 아마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없애고 대신 요 분자 분모를 바꾸면 또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마이너스가 없어진 겁니다. 노트에는 K1분의 K2로 돼 있죠? 예. 그럼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붙으니까 마이너스 이쪽으로 넘겨준 거예요. 예.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인데 어떤 식으로 외우든 하나 외우시면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건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활성 에너지를 구하는데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런 식은 어떨 때 쓰냐면 활성 에너지를 알고 있다. 내가 활성 에너지를 이 반응의 활성 에너지는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알고 있고 요거 알고 있고 현재 T1 어느 특정 온도 T1에서의 속성수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T2가 되면 속성수 얼마만큼 되겠느냐라는 걸 계산할 때 사용해요. 이거는 그럴 때 사용합니다. EA를 알고 있고 T1과 EA, K1을 알고 있고 T2에 대해서 K2 값을 구할 때 사용한다는 거. 요거하고 조금 이제 의미적으로는 다르죠. 여기는 이제 활성 에너지를 계산한다든가 뭐 그렇게 할 때 사용하고 이제 그 변형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걸 일일이 유도하는 건 뭐 어렵지 않은데 문제 풀려면 또 시간 걸리니까요. 정리를 좀 잘 해두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노트에 있는 대로 뭐 K1분의 K2로 하시든가 뭐 저렇게 제가 유도한 대로 어떤 걸 하든 답은 똑같으니까 계산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예제 보시면 다음 반응의 속도함수 K는 298K에서 3.46 그렇고 310K에서는 이렇다. 활성 에너지를 구하라. 속도 상수하고 두 온도에서의 속도 상수 T1, K1, T2, K2 알죠? 그런 활성 에너지 EA를 구하라는 거니까 그건 뭐 바로 앞에 식 그죠? 바로 앞에 식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두 온도 있으니까 뭐 3점 이상이면 뭐 위에 아까 간단하게 저 하나씩으로 해서 최신화법에 의해서 구해야겠지만 두 개 줬으니까 저렇게 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거 실제로 손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계산하기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냥 수식에 대입한 거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식에 대입한 거하고, 그걸 계산기 두들겨갖고 다 구해내는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진짜로. 답 안 나와요. 어떨 때는. 이것 때문에 질문하시는 분들 가끔 많이 계세요, 그래도. 꽤. 여기다 다 답을 대입을 해놓고, 액티베이션을 구해야 되는데, 계산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EA에다가 정리를 해놓고, 정리를 하세요, 일단. 해놓고, 그러면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ln, K1, 이거를 진짜 계산하기가 어떨 때는 되게 어려운데, K2분의 K1, 그 다음에, 얘 R로 가죠? 더하기 R. 그 다음에 이 분모로 내려가죠? T1분의 1 마이너스 T2분의 1. 이거 계산하는 것이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이건 진짜로 해보세요. 여기 마이너스 있구나. 마이너스 아무데나 하나 붙여주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근데 아마 제 노트, 여기서 ln을 안 붙이고 예전에는 로그를 붙였어요. 로그를 붙여갖고 뭐 2.303이 요 밑에 2.303이라는 텀이 붙은 식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예. ln과 로그 관계할 때 꼭 2.303 요것이 붙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답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고요. 대충 예제 4번에 활성 에너지 값은 6.5 곱하기 10의 4승 줄 퍼 몰 그 정도가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활성 에너지를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 좀 얘기를 하죠.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 아까 화학 반응이 어떨 때 발생하느냐, 뭐 그건 발생하는 건 기본적이고,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당연히 반응 물질의, 거기 리스트 제가 딱 그냥 요점만 정리해놨습니다. 반응 물질 성질. 우리 화학 결합 얘기할 때 얘기했었어요. 이온 결합하고 그냥 분자성 결합, 공유 결합하고 물질들하고는 반응 속도가 다르다는 거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온성 물질이면 반응이 빠르고요. 그 다음에 공유결합성 물질은 반응이 느리고요. 예. 그래서 반응 물질의 성질에 따라 다르다는 거. 두 번째 농도. 농도는 뭐 지금 계속 얘기한 것처럼 반응 물질의 농도가 많을수록 농도에 비례해서 반응 속도는 빨라진다. 압력. 압력은 뭐예요? 우리 항상 기체에서도 생각을 하는 것처럼 농도, 기체에서의 농도는 압력으로도 표현하잖아요. 그죠? 물질의 양이니까. 예. 그래서 역시 기체의 경우는, 압력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분자 사이에 충돌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예. 그래서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온도. 온도가 높아지면, 보통 이제 10도 상승하는데 한 두세 배 그 속도가 증가한다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활성화 에너지 이상을 갖고 있는 분자들이 많아져요. 제가 여기 그림은 안 그려놨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T가,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게 300K다. 그럼 이것은 500K다. 분포가, 기체 분자수 분포가, 예를 들어서 활성화 에너지가, 여기가 활성화 에너지 지점이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분자 수고요. 비교를 해보면 온도가 300K 낮은 온도에서는 요 부분에 굉장히 분자 수가 에너지가 이쪽에 몰려 있고, 그리고 그 대신 여기는 굉장히, 지금 제가 그림은 좀 잘 못 그렸는데, 아무튼 극단적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경우는 에너지가 좀 높은, 에너지가 이제 꽤 있는 그 분자들이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에너지 조금, 요하고 큰 차이점은 뭐냐면, 딴 얘기 하지 말고 차이점 얘기할게요. 이 차이점은 뭐냐면, 차이점은 뭘까요? 그죠? 활성 에너지, 온도가 높은 거하고 낮은 거하고 비교해보면, 이 활성 에너지 이상을 갖고 있는 분자 양이 달라져요. 네. 여기 이만큼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온도가 높으면 활성 에너지보다 큰 분자 수들이 훨씬 많아진다는 거. 그래서 반응이 잘 일어나는 거예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그 에너지를 아르헤니우스가 활성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활성 에너지 이상을 갖는 분자 분자 수가 온도가 올라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는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증가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촉매 역할. 촉매 역할은 일반적으로 촉매하면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촉매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촉매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예전엔 부촉매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는 그렇게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화학에서는 별로 그렇게 쓰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정촉매, 부촉매 그렇게 이름은 짓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정촉매가 그냥 촉매예요. 예. 그래서 촉매의 역할은 뭐냐면, 촉매 역할은 다른 건 다 하나도 안 건드려요. 뭐만 건드리냐면 요것만 건드려요. 얘를 잡아 끌어요. 잡아 끌면은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활성 에너지가 낮아지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활성 에너지가 낮아지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분자들이, 그죠? 많아지는 거니까 촉매 역할이 그렇게 해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역반응도 정반응의 반응 속도  역반응의 반응 속도 빨라져요. 이거 낮아지니까.
뭐 여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서 이게 역반응이 안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반응은 정반응, 역반응 항상 이제 동적 평행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항적 가역 반응의 경우는 대부분 또 가역 반응이고 그래서 이 촉매를 놓아주면 활성에너지는 낮아져서 정반응이나 역반응이 전부 다 속도가 빨라진다. 예. 역반응도 빨라집니다. 가끔 그런 그 문제 내용 중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면적, 촉매 역할이 활성에너지 크기를 변화시킨다는 거. 그다음에 표면적은 그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불균일계 반응인데 불균일계 반응에서 그러니까 상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두 상 사이의 반응이 일어나려면 두 상 사이의 면적이 표면적이 넓을수록 반응이 잘 일어납니다. 예. 그 표면적 내용은 그거까지만 얘기했습니다. 더 깊이 얘기 안 하고요. 그래서 그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 6가지가 있고 각 내용에 대해서 요점적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그 1차, 2차 반응, 그리고 방사성 붕괴, 그다음에 활성 에너지 해서 기본적인, 그다음에 반응 속도에 미치는 영향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